과학기술 1강입니다. 읽어보죠. 저도 처음 읽는 거라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 보고 전체는 안 보이죠? 제가 문단별로 읽겠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현상 중의 하나인 오로라는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러면 이 문장은 오로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군요. 오로라가 주어니까. 이름을 딴 것이다. 그러면 오로라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경이라고 해봅시다. 오로라 이름이 붙은 배경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주로 극지방에서 나타난다고 하여 극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계속 이름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 끊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붉은 빛으로 빛난다고 하여 적기라고도 불렀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 앞에서는 오로라의 이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은 오로라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 얘기,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앞에 이 A라고 묶여있는 이 부분 앞에는 오로라의 이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이후에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오로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두 가지는 오로라에 대한 얘기고, 여긴 이름, 여긴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다고 된 거죠. 오로라는, 또 오로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하여 다양한 색깔의 빛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어떤 과학적인 현상이라는 거고, 태양 방출 입자가 대기 공기 입자 충돌해서 색깔의 빛을 만들어낸다. 이 현상은 그러면 과학적인 관점에서 오로라가 어떤 현상인지, 그러니까 오로라의 개념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태양의 활동과 자기폭풍, 지구 주변 자기장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오로라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여기서 태양의 활동, 자기폭풍, 지구 주변 자기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태양에 대한 얘기, 자기폭풍에 대한 얘기, 지구 주변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문단이 끝났고 2문단을 계속 읽습니다. 오로라를 일으키는 것은, 오로라를 일으키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로라의 발생, 오로라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오로라의 현상, 오로라는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겠구나.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라는 입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풍. 태양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는 기체 입자들도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로 분리되지만, 양이온과 전자의 양이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상태, 즉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주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로라를 일으키는 게 태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태양풍에 대한 상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좀 쪼개서 보고, 태양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플라즈마 상태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고온의 환경, 기체 입자들이 플라즈마 상태가 된대요. 그런데 이 플라즈마 입자들은, 그럼 앞에 있는 거를 상술 혹은 부연해 주겠죠? 플라즈마 입자들은 태양의 대기에서 플레어라는 폭발 현상이 있을 때 대량으로 방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풍이다. 그러면 여기서 끊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태양풍 얘기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끊어놓은 부분과 끊어놓은 부분 이 사이에 있는 얘기는
태양풍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문장의 부연인 거지. 현상, 오로라 현상의 발생 원인이 태양풍이었는데 이 태양풍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부연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양풍이 뭐야? 고온의 환경에서 기체 입자들이 플라즈마 상태가 됐는데 이 플라즈마 입자들이 폭발 현상, 플레어가 나타났을 때 방출되는 하고 그게 태양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계속 봅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의 대부분은 그지? 그러니까 태양풍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 태양풍이 왜 오로라의 원인이 되는지를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이게 늘 말하지만 지식은 구조가 있습니다. 글은 지식의 구조를 줄글로 풀어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줄글로 줄줄줄 쓰기 때문에 문단이라는 틀 안에서도 쪼개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읽는 우리들은 한 문단 안에서 그 지식의 구조를 다시 재구조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여기 하나 있고 이 태양풍에 대한 부연 그리고 이 태양풍이 어떻게 오로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의 대부분은 지구 자기장 밖으로 흩어지지만 일부는 지구의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서는 태양풍이 지구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태양풍, 지금 어떤 태양풍?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의 일부가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인대요. 그런데 여기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자볼트라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수백 EV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넘어가야 돼요. 이 구조를 보면 이제 정확히 세세하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얘기구나라는 걸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서브스톰이라고 불리는 자기 폭풍에 의해서 수 KEV의 고에너지로 가속이 된다. 이거 뭔지 몰라도 여기 고에너지구나. 앞에서는 정도의 에너지, 수백 정도의 에너지였는데 수 KEV가 킬로겠죠? 수 킬로 EV의 고에너지로 가속이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지구에 도달한 태양풍이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에서 가속이 된다라는 거죠. 서브스톰에 의해서. 그럼 이 태양풍이 지구에 도달한 애들이 있는데 얘가 서브스톰. 이 사이에서는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다가 서브스톰 만나서 엄청 고에너지로 가속. 이런 얘기죠.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는 가속이 됐고 또 그 중에 일부가 자기력선을 따라 지구의 양자기장 부분으로 쏟아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가 쏟아진대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쏟아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왜 문단을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오로라 현상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태양풍이 지구에 도달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좀 다뤄주고 있구나. 근데 이 글이 오로라에 대한 글이고 오로라의 발생 원인이니까 좀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자기력선을 따라 하강한 입자들은 자기력선을 따라서 입자들이 이동한다 그랬는데 하강한 입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꼬리 부분에서 엄청 고에너지로 가속이 된다고 되어 있고 조금 밑으로 더 화면 내려서 두 번째 문단까지 같이 볼까? 이렇게 일단 좀 보겠습니다.
태양풍이다. 그래서 여기까지요. 지구에서 보이죠? 자기력선을 따라 하강한 입자들은 고도 100에서 500km 상공에서 대기와 충돌하면서 자기력선을 따라 하강한 입자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자는 어떤 입자일까요? 태양풍의 입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태양풍의 입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공에서 대기와 충돌해요. 이게 어디 나왔었냐면 첫 번째 문단에 나와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지금 여기서 화면이 안 보이는데, 태양에 방출된 입자들이 공기 입자와 충돌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기와 충돌을 해요. 질소나 산소와 같은 기체들을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가속되고 자기력선을 따라 하강한 입자들이 있는데, 어떤 입자들이 대기와 충돌하고, 이게 기체가 두 가지, 이온화, 들뜬 상태가 된대요. 들뜬 상태를 만든다. 자, 그럼 두 가지 얘기 나왔잖아. 다음에 봤는데 들뜬 상태의 기체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들뜬 상태겠죠? 계속 이어서 가는 거죠. 들뜬 상태 이렇게.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데, 이게 지금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게 슥 하고 지나갈 텐데, 그게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이 바닥 상태라는 말이 좀 어렵네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충돌하면서 들뜬 상태가 됐는데, 들뜬 상태에서 다시 그 충격이 완화되면서 바닥 상태로 가면서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에너지의 차이가 클수록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그러면 이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다시 전이 되면서 에너지가 에너지 방출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이런 부분이요. 과학이나 기술 분야의 질문을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관계죠, 관계. 관계. 여기다 적을게요. 관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가 크면 짧은 파장, 그럼 반대로 에너지 차이가 작으면 긴 파장,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들뜬 상태의 질소 분자는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3914 이건 옹스트롱이라고 합니다. 자색광이나 4278의 청색광을 방출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끊고 얘입니다. 얘. 어떤 얘? 앞에 나온 거. 들뜬 상태의 기체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 얘죠. 그러면은 이게 오로라의 색깔이지 않을까 한번 볼 수 있겠죠. 계속 봅니다. 한편 앞에서는 들뜬 상태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른 얘기 한다는 얘기죠. 태양풍이 질소 이온을 만들 때 방출된 전자는 그러면은 앞에서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이온화랑 연결되는 거죠. 이게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원래 글은 굉장히 구조화가 고도로 잘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만든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들뜬 상태가 아니고 이온화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죠.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문단의 전체적인 얘기는, 일단은 이 입자들이, 태양풍의 입자들이 대기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일, 오로라라는 게 태양풍이 대기로 진입하면서 충돌해서 색깔의 빛을 만드는 현상인데, 그 이온화와 들뜬 상태라는 이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들뜬 상태는 충돌하면서 들뜬 상태 되고, 그게 다시 바닥 상태로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빛이 나, 이거고, 태양풍이 여기서부터는 이온화인데, 보죠.
태양풍이 질소 이온을 만들 때 방출된 전자는 에너지가 적어 다른 분자를 이온화하지는 못하지만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온화, 즉 이온을 만들 때 전자가 방출이 되는데 그것이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할 수 있대요. 산소 원자. 들뜬 산소 원자는 준안정 상태로 전이하면서 5577 옹스트롱의 녹색광을 방출한다. 그리고 준안정 상태의 산소는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6300 적색광 방출한다. 이렇게 분자나 원자가 저절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는 것은 복사 붕괴의 하나이다. 여기서 좀 이 내용 끼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연인데요. 부연. 뭘 부연하는 건가요? 복사 붕괴라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태양광이 대기와 충돌하면서 질소와 산소 같은 기체들을 이온화하고 들뜬 상태에 만들어. 그러면 이온화 됐을 때 전자가 방출되면서 또 산소 원자를 들뜨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들뜬 상태의 질소 분자 얘기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산소 얘기 나왔죠. 여기 보이세요? 질소와 산소.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는 글들은 구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이온화 들뜬 상태, 여기 들뜬 상태, 여기 이온화, 여기 질소, 여기 산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내용을 끊는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되죠?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에 걸리는 시간은 다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복사 붕괴라고 하는 결국 이것은 여기 적었지만 이 과정은 뭐냐면 복사 붕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의 과정인 거죠. 즉 태양광이 지구의 대기와 충돌해서 복사 붕괴라는 게 나타나는데 거기서 색깔이 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로라지 않을까? 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 여기 이후에 됐던 여기서 끊어야겠죠. 시간이죠. 녹색광을 방출하는 첫 번째 과정이 0.74초고 아까 보면 녹색광 나와 여기 있죠. 적색광 방출하는 두 번째 과정이 약 110초다 훨씬 기네요. 이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경우 들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빛의 방출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입자들끼리 충돌했대. 그럴 때는 빛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입자들끼리 충돌한 경우.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입자들끼리 충돌한 경우. 그래서 빛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로라 안 보이겠네요. 대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입자들 간의 경우죠. 조건. 보이나? 보이죠? 조건. 대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선 이게 이제 조건이죠. 입자들 간의 충돌이 증가함으로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어렵다. 이것도 관계잖아요. 기술이나 과학 분야의 실무에서는 관계가 중요해요. 따라서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 대기의 밀도가 낮아야 된다. 그죠? 녹색의 오로라는 고도 100에서 250km에 발생하는 데 비해 적색의 오로라는 대기가 희박한 250km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두 번째 복사 붕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충돌을 하면 안 돼. 그런데 녹색은 낮은 데서, 적색은 높은 데서. 그런데 여기 높다라는 것의 의미는 대기가 희박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시간이 더 길면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더 희박해야 돼. 대기가 밀도가. 그런 관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복사 붕괴 과정이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또 덧붙여서 이 이후에 복사 붕괴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복사 붕괴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시간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대기의 밀도와 관련해서 입자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관계를 잘 보면 입자의 충돌 가능성은 언제 높아요? 시간이 길거나 밀도가 높으면 충돌 가능성이 높으니까 빛의 방출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관계예요. 기술이나 과학 분야시면서 이 관계 중요합니다. 딱 봐도 문제를 만들기 좋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로라는 극지방보다 위도 60도에서 80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로라가 관측되는 지역의 특징이죠. 그 이유는 이유가 나옵니다. 지구 자기장의 강도 및 지구 자기극과 관련이 있다. 자기장의 강도와 자기극. 그림에서 A와 B는 자기력선인데 바깥쪽에 있는 것이 또 자기장이 약하다. 그러면 A가 B보다 자기장이 더 강해. 이렇게 된 거죠. 자기력선의 자기장이 강할수록 고에너지의 태양풍 입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데 자기력선 A는 B에 비해 고에너지의 입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 그렇겠죠?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와 입자들을 끌어오는 입자들의 에너지의 양, 그것도 관계죠. 자기장이 강하면 고에너지 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에너지가 약한 태양풍이 지구로 날아오면 태양풍 입자들은 자기력선 B를 따라 이동하면서 D 지역의 오로라 발생시키지만 그림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에너지가 강한 태양풍 입자들은 자기력선 A에 끌려 위도가 낮은 C 지역에서 보다 강한 오로라를 발생시킨다. 그림에 보면 A랑 연결되어 있는 건 C고 B랑 연결되어 있는 건 D니까 당연한 얘기네요. 그리고 지구의 자기극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위상의 북극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그냥 한 줄 남았게 이렇게 조사원의 실록을 보면 적색 오로라에 대한 기록이 30여 차례 있는데 이를 통해 자기장의 강도와 자기 북극의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단서는 적색 오로라죠. 네, 적색 오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가 강한 태양풍 입자, 에너지가 약한 태양풍 입자들 비교하고 있죠. 이 구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고요. 태양풍이 에너지가 강한 태양풍 입자의 에너지 강약에 따라서 어떤 관계? 위도, 높냐, 낮냐의 이 관계도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약하면 D, 고위도, 에너지가 강하면 C, 저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글을 읽었어요. 그럼 이 글은 오로라가 일어나는 과정을 태양풍과 대기의 관계 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